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부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부의 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활용 문제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활용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부의 수를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 이 말이죠.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죠. 공통된 약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2와 18의 공약수를 한번 보여봅시다. 자, 12의 약수는 몇 개 안 되니까 초등학교처럼 일일이 한번 적어볼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0이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죠. 18, 18, 18 이렇게 곱하면 12, 12, 12 이렇게 해서 12의 약수와 18의 약수를 모두 적었는데 공통된 약수가 눈에 보입니다. 1이 공통됐고요. 2가 공통으로 있고 3이 공통으로 있고 6이 공통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약수는 12와 18의 공통된 약수, 줄여서 공약수. 그래서 공약수는 1, 2, 3, 6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 그것이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누구죠? 예, 6이죠. 6.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방금 초등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일일이 약수를 구해서 그 중에서 공약수를 찾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찾는 그런 초등학교 방법 말고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분해 이미 다 했다 그죠? 3, 4, 12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18을 소인수분해하면 2, 9, 18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거를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최대 공약수는 요게 적혀 있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의 요 소수 중에서 양쪽에 동시에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 하나가 양쪽에 동시에 있잖아요. 2를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있는데 여기는 2가 없죠. 아직 3이니까 다르고 여기 3이 있는데 여기 3이 있어요. 양쪽에 똑같은 수 3을 적어요. 그리고 3이 여기 하나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없죠. 이와 같이 양쪽에 있는 소인수를 동시에 있는 걸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면 얘가 최대 공약수다. 최대 공약수다. 그러니까 약수라는 것은 12는 다양하게 되는데 1 곱하기 12가 되고 2 곱하기 6이 되고 3 곱하기 4가 되고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힌 수들이 공통된 약수인데 가장 큰 게 6이잖아요. 6. 그러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금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얘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소인수분해하면 여기 3이 3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게 약수가 요렇게 약수고 요렇게 약수니까 2, 3, 2, 3 여기 지금 제일 크죠? 6으로.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요거를 일반화해서 말을 하면 12가 아니라 어떤 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18 뭐 어떤 수, 두 수가 있었는데 이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 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공약수는 자, 여기는 A가 3개 있고 여기는 A가 1개 있으니까 공통된 것은 A 1개. 여기는 B가 2개 있고 여기는 B가 3개 있으니까 공통된 것은 B가 2개. 요게 최대 공약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약수를 구할 때 A, B 제곱 곱하기 A 제곱 이랬을 때 얘가 약수고 얘가 약수다. 그러면 얘도 A, B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했다 봅시다. 요거 곱하기 요거는 여기 됐으니까 요게 약수고 요게 약수죠. 그러면 이것들이 공통된 약수인데 얘가 지금 제일 큰 약수다. 당연하죠. 공통된 게 지금 A 하나, B 두 개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거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구한다.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면서 가려고 선생님이 애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수학이 뭐예요? 원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막 무턱대고 외워서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 나누기로 풀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첫눈에 6하고 보여요. 이렇게 6, 2, 3. 더 이상 안 나눠지죠. 더 이상 안 나눠지면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근데 6하고 안 보이는 학생이 있어. 6하고 안 보이는 학생은 우리 배운 대로 여기 소수를 적어가는 거죠. 2, 여기 소수 3. 그러면 더 이상 안 나눠지죠. 여기 2와 3은 서로 소다, 그죠?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2와 3은 약분이 안 되죠? 서로 소. 서로 소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2 곱하기 3,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다, 그죠? 자,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 어떤 수가 2개의 공통된 약수 말고 3개의 수의 공통된 약수. 그 중에 제일 큰 최대 공약수. 3개가 되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3개는 지금 해보면 2 되죠. 26, 29, 12. 뭐가 되죠? 3 되죠. 3, 2, 3, 3, 3, 4.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뭐냐? 이게 2와 4는 나누어지는데 3이 안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2 곱하기 3,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조금 이따가 배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니까 그때 하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숙달돼요.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숙달이 돼요. 실수를 했다라는 거는 숙달이 덜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방금 12와 18의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1, 2, 3, 6이었고 최대 공약수가 6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최대 공약수를 보면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약수가 1, 2, 3, 6이잖아요. 근데 이 1, 2, 3, 6이 공약수와 똑같죠. 우연히 똑같은 게 아니고 언제나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은 쉬워요. 쉬워서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 요거는 학생들이 자꾸 까먹어요. 까먹고 이해했다가 또 나중에 다시 모르고 충분히 숙지해야 되겠어요. 자,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거를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어떤 두 수 또는 어떤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있겠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곧 공약수와 같다. 이런 거예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지금 우리 12와 방금 했죠. 18에 최대 공약수는 6이었죠. 자, 최대 공약수는 6이었습니다. 근데 공약수는 6의 약수인 1, 2, 3, 6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툭 쏟았어. 이게 지금 커피에 쏟게갖고 여기가 글자가 안 보여. 글자가 이 얼룩이 져가지고 안 보인다 해봅시다. 안 보인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수와 이 수를 모르는데 지금 최대 공약수가 6인 것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와 이 수가 누군지도 몰라도 이 수와 이 수의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니까. 그럼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이럴 때 써먹는 거죠. 두 수를 몰라도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두 수 A와 B가 있었는데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8이다. 8인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때 A와 B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A와 B도 모르는데 공약수를 어떻게 구해요? 이 학생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아는 학생은 어떻게 풀겠어요? 최대 공약수가 8이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8의 약수와 똑같다. 1, 2, 4, 8이 공약수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추리를 해낼 수 있는 단서가 되죠. 모를 때. 몰라도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최대 공약수의 성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가봅시다. 최소 공배수는 이제 공통된 배수겠죠. 공통된 배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의 배수하고 10의 배수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6의 배수는 초등학교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일일이 적죠. 6 곱하기 2
그죠? 6 곱하기 2, 12죠. 6 곱하기 3, 6 곱하기 4, 6 곱하기 5, 이렇게 쭉 가겠죠. 배수니까 한 배 곱하기 1이 있는 거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가는 게 6의 배수들이고, 10의 배수는 10의 한 배 곱하기 1, 10의 두 배, 10의 세 배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배수들 중에서 공통된 변수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쉽게 선생님이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소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한 거야. 숫자를 딱 분해해서 보면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이 숫자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약분할 때도 소인수분해를 하면 약분이 쉽고, 소인수분해를 해서 딱 보면 이 숫자가 뭐하고 뭐를 곱한 건지 보인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되고, 얘는 2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되니까, 지금 쭉 보면 여기가 2 곱하기 3 곱하기 5고, 여기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같죠. 그러니까 그냥 10 곱하기 3 이래서 하고 6 곱하기 5는 퍼뜩 두 개가 같은 게 안 보이죠. 계산해서 30, 계산해서 30 이래야 같은 줄 알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를 분해해서 보니까 2, 3, 5, 2, 3, 5 첫 보고 같은 수인 걸 안다. 그죠? 빨리 탁 보고 안 2, 3, 5, 2, 3, 5 같구나. 그러면 6의 배수랑 10의 배수에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여기는 2하고 3이고 여기는 2하고 5니까 이 두 수가 같아지려면, 보세요. 같아지려면 여기에는 여기 있는 5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없는 5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2 곱하기 3에 여기에는 5가 있는데 여기는 5가 없다. 그럼 같아지려면 여기도 5가 있어야 서로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5가 곱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5인데 여기는 3이 있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여기도 곱하기 3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3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곱하기 3이 와야 돼요. 여기에는 곱하기 3이 와야 돼요. 그래서 두 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아졌으니까 얘가 공통된 배수죠. 공배수. 공통된 배수. 그런데 첫 번째로 공통된 배수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공통된 배수. 그래서 첫 번째로 공통된 배수, 최초의 공배수. 최초의 공배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배수들이 앞으로 계속 있는데 그 공배수들 중에서 제일 작다고 해서 얘를 최소 공배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최초의 공배수라고 이름을 지어도 무방하다 아닙니까? 그죠?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첫 번째 공배수다. 최초의 공배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소자가 작다 돼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는 최대고 최소인데 구해보면 이 숫자가 오히려 6으로 작고 이 숫자는 오히려 크던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공배수지만 배수니까 몇 배를 했으니까 큰 수죠. 그죠?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6보다 작은 수가 약수죠. 배수는 한 배, 두 배니까 6보다 큰 게 배수니까 당연히 배수가 훨씬 큰 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지만 배수니까 최대 공약수보다는 훨씬 큰 숫자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공배수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가 구해지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최초의 공배수, 첫 번째 공배수.
구해지는 원리는 뭐냐면 여기 2, 3이 있잖아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죠. 지금 공배수를 보면 둘 다 2가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공배수에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금 소인수 분해를 했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수들은 여기에 다 있어야 되죠. 다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수도 있어야 되죠. 2, 3. 자,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원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 10 말고 또 다른 거 해봅시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수와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었으면 요 수를 배수를 적어보세요. 뭐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5가 있으니까 5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배수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면 여기가 5배가 되겠죠. 5배. 그 다음에 얘는 1배, 2배 가다 보면 여기 3이 있으니까 3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배. 이래야 얘가 첫 번째 공배수. 그래서 보면은 2의 제곱, 2의 제곱.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그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이 있는데 여기 3이 없다. 그러면 그 3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5가 있는데 여기는 5가 없다. 그러면 그 5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가 요거를 다르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이 3개니까 2가 한 개 더 있죠. 2 곱하기 5. 즉 이게 10배잖아요. 10배.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10이 있으니까 여기도 10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2의 제곱 곱하기 3에 10배 해야 되죠. 이 10배가 나나 2 곱하기 5죠. 이 10배가 2 곱하기 5.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1배, 2배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여기 3이 있으니까 3배가 와야 되죠. 오면 요게 2가 3개니까 2, 3개, 5, 하나, 3, 하나니까 똑같죠.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냐면 양쪽에 동시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지금 2가 한 개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더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만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만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원리가. 자,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푸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5라는 수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요령. 이거 너무 어렵나?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1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누죠. 나누었을 때 2로 나눠집니다. 2, 9, 18, 2, 6, 12 3으로 나눠집니다. 3, 3, 9, 3, 2, 6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 수들을 다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최소 공배수죠. 근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18을 연구를 해봅시다. 18은 2, 9, 18이고 12는 3, 4, 12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원리를 방금 막 설명했다 그랬잖아. 원리를. 양쪽에 다 있는 거, 양쪽에 2가 하나씩 다 있는 거는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또 한 개 있으면 여기 또 한 개 있는 거 또 쓴다 그랬죠. 또 쓰고, 그 다음에 양쪽에 3이 있죠. 3이 양쪽에 다 있는 거는 쓰고, 이쪽에만 있는 3 하나도 또 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똑같은 2가 있을 때는 둘 중에 큰 쪽을 쓰고 똑같이 3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큰 쪽을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큰 쪽을 제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과 30을 한번 해볼게요. 18과 30. 이번에는 18과 30을 해보자. 그러면 3으로 되죠. 3, 6, 18, 2로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얘를 지금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 9, 18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럴 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원리는 양쪽에 있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양쪽에 있는 것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고 한쪽에만 있는 것도 선택하고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구해집니다. 이해가 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 공배수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틀리는 거는 뭐냐? 주로 틀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수와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를 이 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그러면 2가 소수 2로 나눠지죠.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곱하면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요거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나눠보세요. 그러면 또 3으로 되죠? 3으로 되면 2 곱하기 5고 여기는 7이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고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돼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어떤 학생이냐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해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거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5, 4, 20, 60 이 계산하는 거예요. 2, 3은 6, 6, 7, 42 이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런 학생을 봤어요. 이걸 계산해갖고 다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런 표현이 너무 어색하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60으로 고쳐서 다시 하고. 이럴 필요 없죠.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3개짜리를 해보겠습니다. 3개짜리. 자, 요런 수가 있었고, 3개를 동시에 해볼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래 있어요. 그럼 이 수를 이 3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 되는 게 지금 2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2, 3은 6, 2, 3은 6, 2, 3은 6이 있으니까 6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6 6이면 여기는 2 곱하기 5겠죠. 6이니까 여기는 7이고 6이니까 여기는 5겠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되고. 자, 이때 문제죠. 이때 이 3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얘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다. 얘가 최대 공약수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계속해야 되는데 멈춰보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최소 공배수는 얘랑 얘가 5로 나누어지잖아요. 5, 2, 5, 1. 선생님 얘는 안 나눠지는데요. 안 나눠지면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각별히 주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3개가 또 되는 수가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 됩니다. 3개 중에서 2개가 되면 계속한다는 거. 나중에 문제풀이 영상을 찍을 때 이런 문제풀이 영상을 좀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오늘은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도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최소 공배수의 성질. 아까 전에 최대 공약수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최소 공배수의 배수 있죠. 최초의 첫 번째 공배수의 그 숫자의 배수. 그러니까 첫 번째 공배수가 10이었다. 그러면 이 12의 배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죠? 첫 번째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죠. 그런데 공배수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배수들이죠. 어떤 두 수의 공배수들과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같더라.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공배수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리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떤 두 수 A와 B가 커피를 쏟아서 안 보인다. A, B라는 숫자를 모른다. 그런데 A, B의 최소 공배수가 15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뭐라고 추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공배수들을 알아낼 수 있죠. 왜? 공배수는 A와 B의 공통된 배수는 첫 번째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을 우리는 안다. 얘가 공배수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곧 공배수다.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풀면서 조금 훈련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념 영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영상을 이제 개념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마무리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런 수와
이런 수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됐죠? 최대 공약수를 선생님이 G라 적을게요. 최대 공약수는 양쪽에 다 있는 거 2 하나씩이 양쪽에 다 있고 3 하나씩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6이 최대 공약수예요. 6이.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똑같이 2가 있을 때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최소 공배수 셈이 앞으로 L이라 적을게요. 앞으로 셈이 L이라 적을게요. 최소 공배수는 양쪽 다 있는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고 양쪽 다 있는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고 한쪽에만 있는 것도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하면 답을 6 이래 적어야 돼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하면 답을 6 계산해서 적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수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요래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두어라.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그냥 이대로 두어라. 이걸 막 계산할 필요 없다. 요대로 쓰면은 요게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